잘 지내셨어요? 더운데?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무소의 불처럼 콧불소의 불처럼 왜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콧불소의 외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이제 8정도의 실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느냐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에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잡죠. 수행에 이제 이정표를 잡는 거죠. 어떤 것이 이제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어떤 것이 괴로움, 행복을 주는지를 알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거고 알아차림이나 지혜, 자비, 고요한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삶에 이익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고통을 주는 마음과 쉽게 말해서 뭐 불선한 마음, 선한 마음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계율을 잘 지켜서 우리가 뭐 말도 좀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이제 생계도 바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계율에는 이제 이런 계목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목을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6문을 함부로 이제 방치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걸 좀 거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킨 다음에 이제 자기 감각기관을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걸 너무 이렇게 막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거나 소리를 너무 분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상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애가 우리가 이제 이성의 얼굴을 이렇게 계속 얼굴을 표상을 취하고 그 얼굴은 코는 어떻게 생기고 귀는 어떻게 생기고 눈썹은 어떻게 생기고 이런 이제 부분적인 거를 자꾸 관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집착은 자꾸만 커져가겠죠, 그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각기관의 단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기능의 단속, 이렇게. 그래서 이 가지가 조금 이제 고급 수준의 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율 중에서도 약간 이제 수준이 높은 계율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는 이제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게으르지 않고, 틈나면,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최선을 다 하는 게 좋고요. 그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 되고, 딴 생각 안 하고 이제 거기에 몰두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외의 시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이제 우리 수행의 시간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처음에는 중요합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내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바쁜 와중에 이제 조금 바쁘다 보면 자꾸 다음에 하지 이렇게 시간을 자꾸 미루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가 이제 꼭 해야 될 일 외에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허비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들을 먼저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을 하고, 그게 이제 재미가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이제 많이 확보하려고 자기가 지혜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 시간의 폭을 자꾸 넓혀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간을 딱 내서 그 시간에만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속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남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시간 부분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따로 시간을 안 내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수행할 때 아침에 이제 강의 시간 전까지 이런 시간에는 이제 항상 수행만 했어요. 아침 9시 전까지.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강의실을 옮겨가는 그 시간, 그런 시간에 또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내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이제 걸어가면서 그냥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수행을 하고, 또 밥 먹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약간 이제 산책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또 이제 자기 수행 주제를 들고 그 시간에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두 시간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때 잠깐 내려와서 이제 차 마시고 잠깐 이렇게 경행을 하고 이럴 때 그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보면은 하루 중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먼저 수행의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수행하는 거에 이제 좀 재미도 붙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상 깨어있는 동안에 언제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낮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항상 자선을 하거나, 자선을 할 수 없을 때는 경행을 하면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걷기 명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자기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자선, 그러니까 자선과 경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을 해서 수행을 하고, 또 밤에도 이제 잠을 잘 때도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냥 막 자지 말고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걸 생각을 하고 정해놓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잠도 이렇게 사자처럼 자라 그랬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처음 열반상 보셨죠, 그죠? 그 열반상의 모습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자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잠잘 때도 너무 이렇게 막 정신없이 푹 퍼져가자면요, 그게 오히려 피로가 더 안 풀립니다. 그런 걸 시체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푹 퍼져가 자는 거.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훨씬 개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잘 때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우리 일상사 속에서 그게 이제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제 침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이끌어 나갈 때 일반적으로 좌선을 할 때나 이제 걸어 다닐 때, 또 일상적으로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수행하는 패턴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번뇌를 없애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수행의 패턴은 약간씩 다르게 하면 오히려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너무 한 가지만 갖고 계속 하는 것보다 약간 이제 수행 패턴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정화하고 이런 면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라든가 앉았을 때라든가 누웠을 때라든가 그 일상생활 패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막 허겁지겁 이렇게 먹지 말고
그 음식도 너무 그렇게 먹으면 이제 과식을 하거나 또 자기가 먹는 음식이 상한 건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막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이렇게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좀 상한 음식이나 이런 건 금방 알아차립니다. 속에서 이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위험도 훨씬 적고요. 또 천천히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과식도 안 하게 돼요. 음식을. 보통은 막 겁지겁 먹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먹는지도 모르고 막 먹게 돼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밥 먹을 때라든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또 뭐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럴 때 전부 다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런 현상들, 세상을 접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는 그 세상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마음이 되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면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하는 일에 이제 잘 몰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화가 난다거나 또 그 세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거나 그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걸 적시 놓아야 됩니다. 이 번뇌가 이제 지속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이거를 놓게 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 그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케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연예인들은 보면 자기 얼굴이 이제 일종의 그 상품이고 또 그게 자기 직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를 탈 때도 뭐죠 이거 히트 그런 바람도 직접 안 쐰다 하더라고요. 피부 상한다고. 그 정도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조그만 티끌이나 뭐가 하나가 생겨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막 병원 가서 이걸 케어를 해서 그런 게 이제 묻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바디 케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몸에서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 무슨 처방을 하게 되면 그런 흠집이나 이런 게 안 나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 정기검진도 받고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큰 병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 병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그 일정 정도 이렇게 뭐 병이 생겨도 자기가 병이 생긴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점점 병들어 가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자각할 때쯤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마음을 항상 지켜보고 요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가끔씩 이런 이제 앉는 것도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좌선을 통해서 이제 호흡에 알아차림하고 이런 건 일종의 정기검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번 앉아 있으면 자기 마음에서 어떤 번뇌들이 오가는지가 쉽게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거에 지금 물들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에 제일 기본은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내가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속 그거를 케어해 주는 거죠. 그죠?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에 어떤 미세한 문제, 한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 한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케어해서 그런 것들의 이제 위험성, 여기 이 책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빨리어로 뭐냐면
아디나와라고 하는 아디나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옆에 만약에 청길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 가까이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안 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저 사람 곁에 가면 되게 이제 내가 크게 다칠 거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이 위험함을 아는 겁니다. 이런 번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의 지혜, 아디나와,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이 지혜하고 또 비슷한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닙비다라는 말이 닙비다. 닙비다라는 건 이제 여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험하다는 것이 좀 이 위험의 지혜가 깊어지면 이 현상계에 대해서 멀리 하고자 하는. 여기가 만약에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이 낭떠러지 끝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저 위험한 곳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위험의 지혜입니다. 위험하다고 통찰하는 거죠. 그 현상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걸 계속 가까이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이제 일종의 우리 가까이에서 이제 적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이제 무슨 병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방치해 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아주 큰 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라는 것이 우리 삶의 큰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삶을 굉장히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함을 감지하고 그 위험함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제 요즘 뭐 우리 세속에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안전불감증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공사를 하고 이럴 때도 이것이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거를 무감각하게 하다가 큰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듯이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할 때는 이게 별로 위험하다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이거는 별로 우리 삶에 고통을 유발하지도 않고 처음 일어나는 순간은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아요. 자극도 약하고. 근데 이걸 방치해 두면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구르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위험 요소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시간에 만나보면 내가 화가 나긴 나는 걸 보긴 보는데 이게 잘 안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벌써 한참 발생하고 나서 없애라 그러면 그 없애는데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생각이 화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는 그걸 없애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새싹이 나는 순간에 탁 때리는 이걸 딱 뽑아버리는 거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자기 번뇌에 대해서.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이 번뇌가 좀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막 고통을 느끼고 막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야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행을 많이 할수록 처음 이게 이제 발생하는 그 순간을 빨리 포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이거는 벌써 문제 자체가 아주 이제 뭐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딱 알아차리는 순간 이건 탁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번뇌가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성장해서 이게 자리를 딱 잡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잘 안 나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뒷북을 친단 말이에요. 뒷북을. 번뇌가 일어나고 나서 한참 이게 진행되고 나서 그때서야 아차 하고 이제 벌리려고 하는데 그때 잘 안 벌리는 게 당연하죠. 그때는 벌써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가를 치러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되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아주 그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에. 그러면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까지도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수행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거친 번뇌가 없어질수록 또 그런 미세한 게 잘 보이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민감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런 이제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 이 운전자가 없이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제 기능을 상실한 어떤 마음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디로 튈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에 일단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기에게. 여러분들이 밖에 돈이나 뭐 명예 이런 거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더 중요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 마음의 이제 움직임을 지켜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밖으로 향해져 있잖아요. 그죠? 뭔가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막 세상에 구경하는데 정신 팔려 있고 뭐 재미있는 거리를 찾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밑부리에는 항상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이거를 지켜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이 마음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위험한 이런 마음들, 번뇌라는 건 위험한 아주 사소한 번뇌도 뭐 불이 처음부터 큰 불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소한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번뇌도 위험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알자마자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문지기처럼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해로운 게 일어나면 즉시 그걸 이해하고 놓아버려. 이게 위험함을 이해하고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켜보고 이해하고 놓는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뇌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면 저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보고 여기서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딱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분노의 위험함을 감지하고 이 분노를 놓고 자비심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거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되게 번뇌도 없어지고 순수해지고 자꾸 이제 정화가 돼가는 거죠. 거친 마음들이 이렇게 보통은 막 거칠게 움직이던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정화되고 순수해지고 그러면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남에게 우호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없어지고 짜증도 없어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바른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바뀜으로써.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는 이 지켜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 잘 실천해야 돼요.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이거 음식에 대해서 짜증이 일어나는 그런 거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음식을 맛으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음식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내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아차리고
화장실 갔을 때, 씻을 때, 뭐 어느 상황이나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가 마음에 이제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즉시 알아차리고 그런 거의 위험함을 알고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선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럴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자선할 때는 호흡에만 알아차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멈춰보는 거죠. 요즘 뭐 그 혜민 선생님이 쓴 책 중에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책이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거의 지금 한 10달 가까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종교책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제 멈춘다는 거 이건 이제 마음을 실제로 마음이 어떤 현상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멈춰보는데 이게 이제 그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멈추기 위해서 뭔가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 알아차림을 두면서 우리 마음이 딴 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이게 돌아다니려고 하는 이 마음은 마음의 바탕에는 욕망이 바탕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분노, 욕망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떠들어. 그러면 이때는 분노가 바탕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죠? 싫다 이거 저놈 짜서 왜 저 시끄럽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한 짜증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 빨리 집에 가서 그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대체로 보면 번뇌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멈추는 과정에서 이거를 호흡에 멈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번뇌를 놓는 거죠. 그죠? 번뇌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하나의 대상의 알아차림을 지속함으로써 번뇌를 놓는 방식이고 일상생활에서는 꼭 하나의 대상만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 가면서도 호흡만 계속 보다 그러면 사고 나게 되고 있고 그죠? 뭐 신호등도 안 보고 호흡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서 어떤 마음이 움직이면 그걸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놓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나 앉았을 때나 언제나 자기 마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이제 분노나 이런 집착, 탐욕 이런 거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게 되겠죠. 문지기처럼 딱 지켜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앉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때는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막 온갖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것보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이게 발걸음, 걸어가고 왼발, 오른발에 걸어가는 거에 알아차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머물도록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거하고 막 번뇌를 가득 안은 상태에서 걷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 돼요.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지켜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요거, 이거를 잘 이제 평소에 자기 마음이 그런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 앉아서는 호흡에 알아차림해서 마음을 한번 멈춰보자는 거죠. 이 계속 달리고 있는 마음을 멈추고 고요히 한번 있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경행도 일종의 그런 수행의 연장선상입니다. 걷기 명상은 호흡 대신에 이제 발걸음을 걷는 발에 중심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콧불소에 웹불처럼 홀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가면 행복한 삶이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가라고 권유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직접 가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직접 가도록 하는 직접 혼자서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웹불처럼 홀로 가라.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팔정도의 실천이에요. 바른 노력의 이게 이제 바른 노력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수행자 팔정도 마음 명상 망초보 과정을 어제 마쳤는데, 거기 이제 금요일날 백세환 교수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이제 명상의 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좀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명상의 효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지켜보는 거, 이거는 이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발성. 타의에 의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 전부 군대 보내면 돼요. 저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막 옆에서 두드리 패가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자선시키고 이러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미세한 마음에서 그렇게 두드리 패가 하는 건 분노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마음에, 그죠? 거부감이나.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내서 이런 것이 정말 내 삶에 유익하다, 이건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이제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는 방법을 일상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그걸로 돌아와서요. 2번에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2번 개송이 보면 교세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런 괴로움이 생기나니 애착에서 생기는 위험을 살펴서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이제 2번째 개송인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겠죠, 그죠? 이 서로 간의 인간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고, 사회를 이루어서 혼자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대부분 제일 어려워하는 게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생활을 하거나 또는 뭐 친구, 부모,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출가자들 같으면 아예 이제 관계로부터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홀로 산속에 가거나 출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런 관계로부터 오는 이 자극들을 좀 멀리 한 다음에, 이 관계로부터 오는 자극들은 자극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로부터 좀 멀어져서 산속에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수행해서 힘이 좀 생기고 나서 다시 이제 이런 데 들어오면은 그게 좀 쉬운데, 이런 자극은 계속 있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절에 와서 수행할 때는 괜찮은데, 또 막 직장에 가서 상사 얼굴을 보면 성질이 팍 올라오고 또 이게 이제 상사가 좀 괜찮은 상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막 부하를 막 닥달하고 이러면 그 부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또 못 견디다가 또 막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개연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애착, 이런 거라는 거죠. 애착이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내 의도대로만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상대를 배려, 관계는 항상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운전도 그렇죠, 그죠? 운전도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와서 박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박는 거는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전도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주변의 위험을 잘 감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인간관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이런 것을 풀어나가기가 좀 더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조직사회나 이런 데는 보면 막 상하관계다 보니까 위에서 막 그냥 제일 좀 괴로운 사람이 멍청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괴롭거든요. 군대 가보면 아실 거야. 막 이전에도 보면 이제 하루라도 먼저 출가하면 고참인데 한 6개월 먼저 출가했다고 맨날 불러다 잔소리하고 이러는데, 그 잔소리가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막 늘어놓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한 2시간씩 듣고 있으면 사람이 사실 좀 괴롭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강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는데 성가역이 비밀사항이에요. 막 꿇어앉아서 이제 윗반 스님들이 밑에 반을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꿇어앉혀놓고 막 잔소리 하거든요. 사실 한 40분 넘어가면 엄청 괴롭습니다. 꿇어앉아 있는 게 피도 안 통하고.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넘어가면 2시간 가까이 거의 뭐 꽤 큰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분노로서 막 한 붙어버리면 이제 성가생활을 못하는 거지. 그런 걸 속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걸 자기 수행의 계기로 삼아야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정말 이건 서로가 이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일단은 자기 스스로가 잘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데, 또 자기가 이런 생각이 옳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 자기 생각만 너무 고집하고, 이 애착이라는 게 온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 견해만 너무 고집한다거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관계가 잘 풀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이렇게 미리 기대하거나 미리 이제 구상해, 자기 나름대로 벌써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참 가까이 하기 힘든데, 지금 현재 이제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면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아픔, 뭐 이런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다 파악하게 되면 서로가 이해가 되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뭐 때로는 내가 좀 참아주면 되고, 그 사람이 너무 좀 그거 하다 좀 화가 났다 그러면 뭐 좀 약간 물러서고, 때로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딱 어떤 견해라든가 자기 고집이라든가 또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거는 참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둘이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 이쪽 주장이 부딪히니까 이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런 좀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더 바탕이 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격이 아주 골치 아픈 성격인데 또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또 상황에 맞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는 이제 같이 받아치거나 분노로서 대처를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자기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좀 더 서로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뭐 정 안 되면 자기가 좀 포기해도 되거든요. 일정 부분 양보하고. 근데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너무 자기 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집착을 하면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이런 태도는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건 자기에게도 힘들고 그런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말한 이제 위험함을 통찰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뜨겁다고 이걸 쥐고 있는데 이게 뜨겁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놓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뜨겁다는 생각이 없으면 안 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혜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혜, 삼법인이라 그러죠. 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기는 게 이 세상이 영원히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상고 무아의 지혜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런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 하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수행이 이제 깊어지면서 생기는 통찰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생활 속에서 그런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뭐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이제 수행이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다가 이게 반복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수행이 지속되는 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제 이게 정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뭘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마음에서 번뇌가 거의 없으니까 그럴 때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돼야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의 지혜나 이런 게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이런 걸 바라보고 이런 통찰을 하다 보면 점차 성숙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뇌라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작은 번뇌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좀 작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씨라고 그러잖아요. 불씨. 불씨는 작지만 이게 이제 살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 큰 건물도 다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번뇌가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큰 고통을 이끌어내지 않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의 위험함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번뇌가 침투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서 이런 위험을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걸 놓아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콧불소에 외불처럼 혼자서 갈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면 마음이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는다. 이것도 이제 그냥 관계가 어떤 애착의 관계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애착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으켜야 될 좋은 마음 상태가 자애심입니다. 자애심. 자애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지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사람 인생 사는 거 뭐 하다 보면 이제 변할 수도 있는데 뭐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애착의 관계를 만들지 말고 자애 서로가 정말 이타적인 사랑, 그냥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미련 없이 애착 없이, 우리 건강경에서는 이걸 이제 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걸 내가 했다 뭐 이런 이제 상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 행위만 하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그 남을 돕더라도 그냥 돕는 걸로 끝나야지, 내가 도와줬는데 저놈이 나중에 나를 뭐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다고 막 분노를 가지고 원망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설정을 할 때 이제 이런 애착의 관계를 만들지 말고 자애의 관계를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이 얽매이면 여러분들이 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 현재 이익도 사라지고 또 미래, 우리가 막 너무 집착하다 보면 뭐 그 사랑도 너무 집착이 되면 상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거든요. 요즘 뭐죠 인터넷에 보니까 뭐 이렇게 사생팬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팬들.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계속 그렇게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집착이거든요. 그런 집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스토커 같은 거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서로가 예의인데, 지가 좋아한다고 막 남이야 뭐 고통스럽든 말든 막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집착의 관계가 되면 관계 자체가 깨집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건 뭐 부처님께서도 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집착이 너무 강해지면 이게 나중에 서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요구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이런 유익함이 사라지니까, 이런 그 사귐인데, 사귐에서 오는 두려움, 뭐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집착이 없는 만남, 그러니까 자애를 통한 만남, 자애와 함께한 만남, 이런 걸로 한다면 이제 그 집착을 통한 만남의 두려움을 알면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또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다. 보통 이제 제일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제가 출가한다 했고 막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누가 출가한다, 정말 잘하셨다고, 어떻게 어려운 결정을 했냐고 하면 정말 좋은 길을 가시네요. 자기 아들 출가한다 죽어도 안 된다.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할까요?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들어가면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객관적으로 좋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자기 자식은 이제 자기가 내 자식이라는 그런 애착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버리기만 해도 그 집착을 버리는데 상당히,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무아에 대한 지혜거든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식도 나름대로 자기 인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존중해줘야 되거든. 그 사람의 선택에 내는 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이다 이렇게,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 부모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자식이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없어집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부모 쫓아가게 돼요. 평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잉보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일부러 자식이 좀 크면 밖에 내보냈잖아요. 그죠? 자립심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 여기서 말하는 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집착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을 하게 되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이제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이게 근데 그거를 어떤 이제 자기가 마음을 이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에 하나 더 보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자기가 옳다고 막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듣질 않아, 나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도 막히고 눈도 막히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부부간에서도 이제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 진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상대가 내 것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자식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대나무가 이제 자라서 이제 보면 이렇게 위에 가서 이렇게 막 얽히는 것처럼 마음이 얽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수는 처음 자랄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로 달라붙지 않는 관계,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관계, 이런 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서로가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제거하고 이렇게 가면은 서로 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걸 잘 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해지면 관계도 풀어나가는 지혜도 생기고,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쉽게 접근이 되는가 이런 걸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자해명상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급적이면 남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마음보다 이해하려고 하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관계도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인지 공격적인지. 근데 내가 맨날 공격적으로 막 대하고 막 까칠하게 대하면 상대도 싫어하죠. 근데 내가 먼저 우호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그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하고 이제 그런 뭐 약간 이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그런 게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는 자기가 먼저 상대 탓을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뭐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 전등사에서. 아시죠? 강화도 전등사라고 우리나라 고차례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생 수련회 템플스테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뭐 이런 젊은 아드님이나 친척이나 있으면 많이 참여하도록 권유를 많이 해주세요. 요즘 우리 젊은 불자를 찾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옆에서 돈도 내주고 그러세요. 참가비 다 내주면서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전등사에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20일부터 22일까지 하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도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여기 왕초보 과정이 토요일 일요일 날 있어가지고 1호 법회는 쉽니다. 쉬고 다음 주에 갑니까? 대중공 부산에? 이번 주에 가시죠. 네. 네. 그리고 하여간에 그리고 다음 주는 쉬고요. 그 넷째 주 일요일 날은 또 뭐 건강 관리에 대해서 뭐 특강을 누가 해주기로 해가지고요. 그때 하는데 그 부인이 또 바이올린 연주가예요.
그래서 뭐 음성 공략을 해주시겠다. 3중주. 세 분이 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또 하는 특강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라도 같이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